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21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가직업정보 6가지 쓰시오라고만 하면 간단해지는 거죠.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가 조금 어려운 거고, 그냥 부가직업정보 6가지 써라 이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조금 외워두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6가지 이상은 좀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 중에서 정규 교육, 숙련 기간, 직무 기능의 정의를 쓰시오. 자, 부가직업정보 중에서 3가지를 쓰는데 간략하게 또 정의도 쓰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규교육, 두 번째가 숙련기간, 세 번째가 직무기능입니다. 직무기능은 DPT죠. DPT 뭡니까? 데이터, 피플, 싱 해서 자료와 사람과 사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정규 교육은 말 그대로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정규 교육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그냥 그 교육 과정은 어떻게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뭐 4년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6년 미만, 그죠? 그 다음에 6년에서 9년 미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게 결국은 6년 미만이 초등학생인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6에서 9는 뭐예요? 중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정규교육이 필요하다, 이 직업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하고 우리나라 교육 연한을 기본으로 6단계로 구분한다. 이 정도 쓰면 정확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쓴 대로 하셔도 되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평균 학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정도 더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숙련기간. 숙련이라는 것은 해당 직업을 평균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숙련 기간입니다. 그럼 그대로 적으면 돼요. 여기서 해당 직업을 평균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평균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숙련 기간입니다. 어떤 거는 그냥 한두 시간 혹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접시닦기를 뽑는다. 그럼 뭐 한두 시간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만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서 있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럼 뭐 그 정도야. 뭐 한두 시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혹은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의사 같은 경우는 의대를 졸업하는데도 6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뭐합니까? 레지던트나 인턴을 거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숙련 기간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 직업을 평균적인 직무 수행 능력, 그러니까 의사로서 평균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의사로 말한다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 비슷하게 써놨는데 제가 써드린 게 편하면 이대로 가시고요. 교재에 있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대로 가세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무 기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직업을 수행할 때 자료, 데이터죠. 사람, people이죠. 그 다음에 사물과 맺는 관련성 정도를 미리 알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맺는 관련성 정도를 수준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DPT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DPT가 있다면, 예? 제로 수준부터 시작해서 뭐 7이나 8. 근데 이건 아래 높은 게 낮은 수준이었던 거죠. 8 수준부터 예를 들어서 제로 수준까지 올라가거나 혹은 7 수준부터 제로 수준까지 올라가거나, 하여튼 이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 수를 읽고 쓰는 정도, 뭐 이런 거였다면 가장 높은 거는 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듯이 그 수준 차이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DPT라는 거죠. 그죠? 예,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여기서는 뭐 맺는 관련성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까지만 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적는 거는 모범 답안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심화 답안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알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사전에서는 각 직업에 대한 부가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부가직업 정보 중에서 직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라는데 이 다음번 문제는 아예 요것만 갖고 설명하래요. 예. 직무 기능만 갖고 또 설명하랍니다. 그럼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그죠? 데이터, 그 다음에 people, thing, 사물이죠. 자료, 사람, 사물, 이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자료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죠. 자, 해당 직업을 수행하면서 자료와 관련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앞에 건 지금까지 쓴 이 앞전 내용은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 뒤에 것이 이제 본 내용이라면 나타내는 것으로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숫자나 자료, 그 다음에 정보 관념으로 이루어졌다. 진 것이다. 네,
그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 관련된 거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직업을 수행하면서 사람과 관련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죠? 그래서 위계적 관계가 희박하고, 위계적 관계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높낮이에요, 높낮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 한 5년 차다 그러면, 대리급이다 그러면, 과장이나 부장이 윗사람이고, 신입사원이나 평사원이 아랫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게 위계 관계예요. 높낮이. 그러니까, 윗사람은 누가 있고, 아랫사람은 누가 있지? 윗사람에게 가서 공손해야 되는 거고, 아랫사람에게 가서는 명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과의 위계적 관계라는 거죠. 근데, 주로 직업사례에서 얘기했던 이 사람에 관련된 기능은 위계적 관계가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직업들이 있는 겁니까? 사람과 주로 관계되는 거. 직업 상담사라든가 혹은 사회복지사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성직자라든가 이런 직업들이 주로 사람과 관련된 직무 기능이 많은 직업들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직업 상담사가 찾아온 그 내담자가 위계적 관계가 있나요? 나한테 윗사람인가요? 아랫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희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고 없거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으로 덜 복잡한 사람 관련 기능이라는 거죠. 사람 관련 기능. 쓰는 게 낫겠네요. 서비스가 조금 덜 복잡한.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러면 사람과 관련이 많은 사람 기능 관련이 높은 직업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 상담사 혹은 사회복지사 혹은 성직자 혹은 뭐 유치원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업들이 대표적인 직업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적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면 좋아졌지 나빠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과 관련된 거 마찬가지예요.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물과 관련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작업자가 가지고 작업하는 기계, 장비, 기자재 등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물 관련 기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한다. 항상 이 세 가지는 수준이라는 게 따라와요. 수준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준, 데이터, people, thing 하면 0수준이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 7수준이나 8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은 특히 더합니다. 사물은 가장 낮은 거, 정말 망치 들고 가서 두들겨 본다든가 이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높은 수준은 굉장히 아주 정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항상 연계된 게 이 DPT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은 그거예요. 자료와 관련된 것들은 이런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숫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은 위계적 관계, 이것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물과 관련된 건 뭐예요? 그 해당 작업자가 가지고 하는 거,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기자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굴삭기 기사다, 혹은 타워 크레인 조종사다. 그러면 여러분들 타워 크레인 조종사 같으면 타워 크레인이라는 기계가 없으면 그 사람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 사람은 여러분들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짓는 데 보면 이렇게 아파트 건물이 조금 올라가 있으면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물건을 실어서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타워 크레인이에요, 주로. 그러면 타워 크레인 조종사는 이게 없으면 일할 수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런 기자재가, 장비가 있어야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 수준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장비와 기계, 뭐 기자재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직업사전의 직무 기능 중 자료에 대한 내용 중에서 종합, 조정, 분석에 대해 설명하시오. 예,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수준까지는 거의 문제가 안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0수준 해서 뭐 7, 8수준 여기에 대해서 안 나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1차 시험에서도 어려운 거고요. 2차 시험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차에서 제가 여기서 0수준부터 4수준까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준, 이게 뭐 몇 수준이나 이런 뜻을 얘기했던 게 아니고, 종합과 조정과 분석은 도대체 뭐냐, 이걸 얘기하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조금은 외워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 종합 조정 분석 중에서는 종합이 가장 높은 수준인 거죠. 0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 개념 또는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예, 그래서 종합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네,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의 분석 기초에서, 조정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하여 시간, 장소, 작업 순서, 활동 등을 결정한다. 결정을 실행하거나 상황을 보고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분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조사를 평가한다. 평가와 관련된 대안적 행위의 제시가 빈번하다. 예, 조사된 자료를 평가한다는 거죠. 조사된 자료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대안적 행위가 포함된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다른 말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직무 기능 중에서 이렇게 수준에 관련돼서 이렇게 뭘 물어보거나 그게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다음은 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 정보의 작업 강도 5단계를 쓰시오. 예,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1차 공부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작업 강도에서는 물리적 심해 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라. 거기에 따라서 뭐 기타 직무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기억 못해도
이건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작업부터.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보통 작업, 그 다음에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네, 이렇게 5단계가 있다면 4, 8, 20, 40, 40 이상이다. 이게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4kg까지라는 거죠. 최고 4kg까지 힘을 발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 8kg까지 힘을 발휘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최고 20kg까지, 힘든 작업은 최고 40kg까지, 아주 힘든 작업은 40kg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힘의 물리적 힘의 강도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작업이란 최고 4kg까지의 힘을 요하는 작업으로서 주로 뭐랄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뭔가를 들어 올리거나 혹은 운반하는 정도. 그래서 뭐 그것이 장부 정도가 되겠죠. 아주 힘든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주로 앉아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이라는 건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린다. 최고면 빈번히라는 건 빈번히. 빈번히라는 그 아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4에서 8kg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주로 걷거나 서서 하는 작업이라는, 걷거나 서서 작업한다.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보통 작업이라는 것은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그래서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예. 그 다음에 힘든 작업,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 아래 단가에 있으니까 20kg겠죠. 20kg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데 40kg 이상이에요. 이거 20kg는 맞아요. 그냥 빈번히는 20kg가 맞는데 최고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 것은 이 두 가지만, 첫 번째는 앉아서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걷거나 서서 하는 거였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정도예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요 앞전의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물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거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공부 안 하신 거죠. 솔직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가벼운 작업부터 아주 힘든 작업까지 5단계 이거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으신 거죠. 예,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아시겠죠? 예. 다음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 4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 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면 뭘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힘을 쓰느냐 이거죠. 뭘 하는데, 그죠? 그 4가지가 결국은 그거예요. 여기 나왔던 것들이에요.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도 있고 또 기타의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자, 들어 올림, 그 다음에 운반, 그 다음에 밈, 당김. 예. 자, 4가지 썼어요. 그럼 이거 설명은 어떻게 하냐? 들어 올리면 뭐예요, 여러분들? 아래에 있다가 물건 들어가지고 위에다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건 내리는 거는 그럼 내림이라고 써야 되나요? 아니다라는, 그거조차도 위에 있던 건 내리는 것까지도 들어 올림으로 보아준다라는, 그 결국은 뭐예요? 예, 물건을 상하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시키는 작업이죠. 예.
위에 있던 거 내리거나 밑에 있던 거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 올림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럼 운반은 뭐예요? 운반은 여기 있던 거 저쪽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 이게 운반인 거죠, 여러분들.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예. 야, 이것 좀 저쪽으로 운반해봐.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밈은 뭐예요? 밈. 예, 내가 밀은 거야. 뭘 밀겠어요? 사람 밀면 안 되겠죠. 다치니까. 뭐야? 물건을 밀겠죠. 예, 물건을 박스나 이런 상자 같은 걸 민다라는 거예요. 혹은 뭐겠어요? 뭐 기자재를 이용해서 밀 수도 있겠죠. 그런 민다는 내가 있는 작업자가 있는 데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 그죠? 예. 작업자 위치에서 다른 방향으로 힘을 써서 이동시키는 거죠. 당기는 뭐예요? 당기는 거잖아요.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쪽에 있는 걸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 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이동 작업인 거죠. 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쓰는 건. 요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죠. 예, 요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이거는 외워서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혹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부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은 218페이지 직업사전에 수록된 위험 내재에서 재반 위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예. 사실은 부가직업 정보 중에서 그 작업 환경에 속해 있던 거죠. 작업 환경, 그 밑에 문제가 그거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 환경이 어떠냐 이거예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왜 이렇게 끈적거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동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내내 추운 거죠. 저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혹은 그 포항제철 같이 철을 만드는 그런 고로 과정에 있거나 용광로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항상 더운 거죠. 겨울에도 더운 거예요, 그분들은. 예. 뭐 철공소에서 철공소도 이렇게 옛날 같으면 대장간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항상 철을 뜨거운 샘물에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그 불을 피워놓으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아이고 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이렇게 끈적거려, 습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쿠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육상 빌딩에도 그죠, 그런 그 수족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지에 수족관 있잖아요. 수족관에서 일하는 그런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습기가 있겠죠, 작업장 자체가. 그죠? 그런 분들한테 습도가 높다, 아니 그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야. 그게 작업 환경이에요. 그럴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이 도사라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한전에서 근무하는데 매일 같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기를 만져야 된다. 전선을 공급해주고 끊어진 걸 연결시켜야 된다.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분은 전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를 쓰는 작업인데, 그 기계가 막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이런 거대한 칼날이 내려와 가지고 신문지 같은 경우도 이만한 걸 짝둑 자르는 작업도 있어요. 그럼 잘못 넣었다면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기계적 위험에 속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여튼 위험 요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작업 환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온이냐 고온이냐 이런 것들은 온도. 그래서 저온이냐 고온이냐 관련된 것들.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다습. 말 그대로 이걸 그대로 적으면 돼요. 해당 직업에 속하는 종사자가 그 일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온도에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해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을 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유리공장에서 그 유리를 다루는 그 뭐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막 관을 통해서 막 굉장히 멋진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뜨거운 데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습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소리 있겠죠. 소리. 예? 소리.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광부다. 옛날 광부다 그러면 그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땅 파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탄을 캐셨으니까 옛날에. 그럼 어떻게 했죠?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또 뭐 소리는 적은데 막 굉장히 움직임이 심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진동이죠. 진동.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게 또 맞아. 하나 그냥 적어볼게요. 그러면 해당 직업 종사자가 일을 하는 작업장에서 느끼는 온도에 관련된 거로 추운 곳이면 저온으로, 더운 곳이면 고온으로 표시한다. 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있다면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왔던 위험이 몇 가지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예, 전기적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폭발, 화상의 위험도 있고, 화상이죠. 그 다음에 폭발에 대한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에 대한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를 만지시는 분이라면 전기에 대한 전기적 위험인 거고, 그 다음에 기계를 계속 만지는데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기계다. 그럼 기계적 위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상.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불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조리사도 항상 뜨거운 그런 팬이나 혹은 뭐 냄비 같은 것들을 만지다 보니까 화상의 위험, 혹은 국물을 엎어서 가져가다 넘어져서 쏟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화상의 위험이 있다. 조리사에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폭발, 폭약이나 혹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불꽃놀이, 대형 불꽃놀이 한다라면 이 불꽃놀이를 설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잘못 터지면요, 거기서 터지면 그게 폭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올라가서 터져서 그 근처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다치는 거지, 내 옆에서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예, 실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방사선 기사라든가 혹은 관련 방사선을 다뤄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방사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라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작업 환경에는 마지막으로 또 있는 게 대기 환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미흡, 그렇지 않고 대기 환경이 좋다 그럼 이거 자체를 안 적어줘요. 좋은데 뭐로 적어줘? 안 좋을 경우에만
대기 환경 미흡이다라고 하면 적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곳이 항상 먼지가 날리고 뭐 이런 곳이다. 뭐 시멘트 공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그냥 미세한 먼지, 돌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기 환경인 거잖아요. 대기 환경 미흡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속할 수 있느냐? 냄새, 분진, 가스, 연무,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물 처리장에서 일한다. 그럼 늘상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대기 중에 있는 거니까 대기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분진도 마찬가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멘트 공장이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 내가 일하는 곳이 뭐 예를 들어서 분뇨 처리장이다. 그 항상 가스가 있다라는 거죠. 분뇨 처리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심하면 이제 안 좋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내 하는 일이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대기 환경이 미흡합니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문제까지 그죠? 위험의 5가지를 적으시오 하면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위험 5가지를 적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그럼 말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해당 작업 종사자가 전기를 다루는데 그것이 그 종사자에게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기적 위험이 있다라고 표시해 준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크게 적을 게 없어. 설명은 그냥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냥 5가지를 적으세요 라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기 환경에는 어떤 것들을 주로 적을 수 있느냐. 그럼 냄새, 분진, 가스, 연무 뭐 이렇게 4가지 적으셔 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